이기공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CO2 흡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CO2 흡착에서 흡착제를 폴리비닐 플로라이드라는 고분자를 이용해서 카본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소재를 CO2 흡착에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CO2는 가장 중요한 그린하우스 가스가 되겠고요. 왼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린하우스 가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앞에서 성용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플로린이 포함된 가스도 있고요. N2O2, CH4 여러 가지 온실가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CO2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CO2가 전체 발생하는 그 온실가스 중에 70에서 80% 아주 많은 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CO2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이 오른쪽에 있는 보이는 결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대기 중에 있는 CO2의 온도와 그 다음에 지구에서의 온도, 평균 온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CO2의 이제 대기 중에 있는 CO2의 농도가 플럭셔션이 있는데 그에 맞춰서 온도의 변화를 보면은 CO2의 농도와 지구상의 이제 일반적인 평균 온도가 비슷하게 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에 와서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급격하게 지구가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CO2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O2가 메이저하게 지구상의 온도를 높이는데 이유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하기 위해서 CO2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O2를 저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요즘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카본 다이옥사이드 캡처 스케스트레이션 (CCS) 개념이 되겠습니다. CCS 개념은 발전소 같이 CO2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그런 곳에서 CO2를 포집하고요. 포집된 CO2를 이송을 하고 이송된 CO2는 땅속 또는 바닷속에 저장하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CCS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CO2의 농도를 저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 단기간에 보다 효과적으로 CO2의 농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효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IEA에서 보면 지금 단기간에 20% 정도의 CO2를 CCS 기술을 통해서 저감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CCS 쪽을 보면 CO2를 포집하고 이송하고 저장하는 그러한 세 가지 기술이 콤비네이션이 되겠습니다. 근데 비용을 분석을 해보면 전체 CCS 비용 중에 70에서 80% 정도의 비용이 CO2를 포집하는 데서 소모가 되겠고요. 따라서 전체 CCS 비용을 줄이고 CCS 기술이 보다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포집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CO2 포집에 이용되는 기술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흡수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흡수법은 대용량에서 이미 사용 가능한 기술이 발전되어 왔고요. 비교적 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운전을 하면서 그 오염된 프로덕이 발생한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솔벤트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솔벤트를 추가적으로 메이크업을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멤브레인 시스템을 보면 멤브레인은 비교적 쉽게 그리고 연속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을 보면은 스케일업이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CO2의 농도가 낮을 때는 효과적으로 CO2를 분리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솔리드 머티리얼을 이용하는 흡착을 보면 에너지 소비가 낮고 그다음에 비교적 재생이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흡수법과 비교했을 때 뭔가 오염물질 그리고 바이프로덕트 같은 것들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흡착을 이용해서 CO2를 제거할 때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흡착제들이 있는데요.
뭐 제올라이트나 메모F, 뭐 실리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카본 소재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카본 소재에 주목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카본 소재가 이제 장점이 있는데요. 카본 소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낮은 온도에 있는 CO2를 흡착을 통해서 제거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카본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트리트먼트를 통해서 포어를 잘 형성시키고 따라서 표면적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표면적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CO2는 표면에 달라붙게 되는데 더 많은 CO2를 달라붙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CO2가 얼마나 빨리 달라붙느냐는 이제 카이네틱 측면에서도 비교적 빠른 카이네틱을 기존 문헌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연속적 운전을 위해서는 CO2가 잘 붙어야 되기도 하지만 CO2가 잘 떨어져야 되는데 비교적 쉽게 잘 떨어지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클링 또한 서멀 스테빌리티가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CO2 흡착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카본 소스, 여러 가지 다양한 카본 소스를 이용하는데 폴리머나 또는 버려진 그런 카본 소스를 이용해서 비교적 저렴한 CO2 흡착제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본 소재가 하이드로포빅하기 때문에 수분이 있는 존재에서도 비교적 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카본 베이스로 CO2 흡착제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이제 카본 프리커스가 있겠는데요. 저희는 폴리비닐린 플로라이드 고분자 물질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PBDF라는 이제 고분자는 비교적 저렴한 고분자고요. 카본이 맥본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 수소와 플로린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고분자에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된 게 이 고분자를 탄화를 시켜주게 되면 붙어있는 플로린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그 떨어져 나가는 자리에 포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카본 소스를 가지고 흡착제를 만들 때 보면 보통 카본만 남기는 이제 탄화 과정과 그 다음에 포를 형성하는 이제 액티베이션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고분자를 이용하게 되면 플로린만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이 카보네이션 과정을 거치고 만으로도 비교적 포가 잘 형성될 수 있어서 액티베이션 과정이 없이도 훌륭한 그러니까 흡착제가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것에 주목해서 저희가 이쪽 PBDF 고분자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탄화 400도, 500도, 600도, 800도까지 탄화를 거치면서 그 조성을 보면은 그러니까 붙어있던 이 플로린이 점점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800도까지 가면 카본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머티리얼에서 N2 흡착을 통해서 포가 기공이 어떻게 잘 형성되는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쪽은 이제 77K에서 이제 질소 흡착 결과인데요. 비교적 마이크로 포, 작은 사이즈 포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면 이제 포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실제로 1나노 미만의 작은 사이즈 포들이 잘 형성이 되고 탄화 온도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런 포의 그 크기들이 더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결과를 정리해 봤는데요. 탄화되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플로린이 떨어져 나가고 포가 잘 형성되고요. 그에 따라서 서피스 에리어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된 결과는 그에 따라서 CO2 흡착량을 이제 측정을 해봤는데요. 탄화가 진행되고 서피스 에리어가 늘어남에 따라서 CO2 흡착량도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탄화가 다 된 800도의 샘플에서 한 3.5몰 per 킬로그램의 CO2 흡착량을 얻을 수 있었고요. 이러한 것은 이제 다른 소재들과 비교해서 이제 견줄 만한 CO2 흡착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탄화가 다 끝나고 나서 더 이상 CO2 흡착량이 이제 증진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조금 더 CO2 흡착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탄화만 질소 분위기에서 탄화만 했는데 액티베이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CO2 흡착량을 더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봤습니다. 고민해본 이유,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여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TGA 결과를 보여주는데 온도가 증가됨에 따라서 질소 분위기에서 PVDF의 질량 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400도 영역에서 급격하게 질량 감소가 있는데요. 결국 이쪽에서 붙어있던 플로린이 떨어져 나가면서 탄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탄화가 일어나면 그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조금씩 더 탄화가 일어나고 800도 이상 더 높은 온도에서 탄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분위기 가스를 바꿔봤습니다. 질소에서 CO2로 바꿔보니까 한 400도 아니면 600도까지는 이제 비슷한 거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O2 분위기에서 비슷한 탄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특이한 점은 800도 이상, 이제 고온에서 추가적인 질량 감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2 분위기에서 추가적인 포를 형성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탄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추가적인 질량 감소가 있겠고, 이쪽에서 어떤 액티베이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저희는 탄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머티를 가지고 액티베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CO2를 흘려주면서 탄화와 액티베이션 효과를 이제 동시에 한 스텝에서 이룰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컨트롤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게 이제 저희가 이제 700도부터 950도까지 CO2 분위기에서 탄화와 액티베이션을 이제 동시에 수행시켜줬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샘플을 얻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피스 에어리어와 포어 볼륨에 대해서 측정을 해봤는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듯이 CO2 분위기에서 트리트먼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서피스 에어리어와 포어 볼륨이 모두 다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볼륨, 2나노 이하의 마이크로 볼륨도 확인해 봤는데 마찬가지로 함께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거, 저희가 한 0.7 나노미터의 보다 내로한 마이크로 포의 볼륨을 봤는데 이러한 포는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다가 오히려 너무 높은 온도에서 감소하는 영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가 탄화와 액티베이션이 진행되면서 포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미 발생된 포가 이제 늘어나고 크기가 커지면서 오히려 크기가 작은 포의 볼륨은 이제 감소하는 그런 영향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것은 이제 질소 결과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온도에 대해서 비교적 포어 사이즈가 작은 마이크로 포어가 잘 형성될 수 있는데 저희가 근데 이쪽 그러니까 초기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이제 압력이 높은 상태로 가면서 이렇게 어떤 니나 이제 숄더 같은 거에 발생하는데 트리트먼트 온도가 낮을 때는 비교적 샤프하게 이제 변화가 되는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브로드한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결국 내로한 이제 마이크로 포어가 생성됐던 것이 포어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렇게 브로드한 D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포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또 확인해 봤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트리트먼트 온도가 이제 증가하는 것인데요. 트리트먼트 온도가 낮을수록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마이크로 포어가 형성이 됐다가 그 마이크로 포어의 그 볼륨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증가하다가 트리트먼트 온도가 높아질 때는 포어 사이즈가 큰 것들이 오히려 더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서 내로한 마이크로 포어의 그 포션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샘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비교적 적당한 온도에서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는 균일한 포어가 잘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트리트먼트가 더 높아졌을 때, 한 950도로 더 높아졌을 때는 비교적 균일한 포어가 형성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포어 사이즈가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는 저희가 이제 온도를 높이면 결국 이제 카본이 타면서 카본이 없어지면서 이제 번어프 얼마나 카본이 잘 타느냐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번어프가 지금 발생함에 따라서 텍스처럴 프로퍼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이제 서피스 에어리어고요. 그 다음에 토탈 포어 볼륨, 세 번째는 마이크로한 포어 볼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본이 제거되면서 버너프가 형성되면서 서피스 에어리어, 토탈 코어 볼륨, 마이크로한 볼륨이 다 거의 리니어하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로와 마이크로 코어 볼륨을 보면 한 0.7 나노미터 이하의 네로와 마이크로 코어 볼륨을 보면 카본이 제거되는 이제 번어프 현상에서 초기에는 약간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성된 포어가 이제 커지면서 오히려 이제 네로한 포어 볼륨은 감소하는 그런 거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만든 소재에 대해서 CO2 흡착량을 측정해 봤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제 트리트먼트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CO2 흡착량이 증가하게 되다가 너무 트리트먼트가 온도가 높으면 오히려 흡착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0도, 25, 50도 다양한 온도에서 CO2 흡착량을 측정해 봤고요. 흡착되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흡착되는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떤 엑소소닉한 피지속션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CO2 흡착에 비해서 질소도 흡착이 되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값이 흡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소에 비해서 CO2에 대한 선택도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소에 대한 흡착 선택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슬랙터버티를 계산해 봤습니다. 저희가 가장 CO2 흡착량이 우수한 800도에서 트리트한 소재를 보면 선택도가 한 15에서 23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CO2가 흡착되면서 흡착률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25에서 30kJ/몰인 값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은 일반적인 물리 흡착 값하고 잘 매칭된다고 볼 수 있고요. 비교적 낮은 흡착열은 뒤에 이제 재생 과정에서 비교적 쉽게 재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소재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 CO2 흡착에 도미넌트한 영향을 미칠까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텍스처럴 프로퍼티에 대해서 도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이제 CO2 흡착능이 되겠고요. 저희가 근데 서피스 에어리어, 토탈 코어 볼륨, 그리고 마이크로 코어 볼륨을 보면 좋은 상관관계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네로와 마이크로 코어 볼륨, 저희가 한 0.7 나노 미터 이하의 네로와 마이크로 코어 볼륨을 보면 그런 코어 볼륨이 증가할수록 CO2 흡착량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한 0.7 나노미터의 네로와 마이크로 코어 볼륨이 형성이 CO2 흡착에 중요한 영향을 형성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O2 흡착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흡착, 탈착을 반복할 때 그 초기 흡착량이 잘 유지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번 정도 25도씨에서 CO2를 흡착시키고 질소 퍼징으로 탈착을 시켰을 때 비교적 우수한 사이클릭 스터빌러티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비교적 빠른 흡착, 탈착이 일어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소재를 한 25도씨에서 한 3.8 정도의 흡착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 소재보다 카본 소재 중에 더 높은 4 이상의 흡착률을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3 또는 2 정도의 흡착률을 보여주는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CO2 흡착제가 비교적 다른 흡착제와 견줄 만한 흡착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PVDF라는 불소를 포함한 고분자를 이용해서 CO2 흡착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때 이제 탄화 과정을 통해서 CO2 분위기에서 탄화 과정을 거쳐서 비교적 포어 형성이 잘 되고 서피스 에어리어가 높은 그 카본 소재를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런 카본 소재는 CO2 흡착제로 잘 사용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온도가 중요한데 액티베이션 온도를 통해서 포를 형성시킬 수도 있고 형성된 포의 사이즈를 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흡착제의 어떤 특성이나 CO2 흡착량에 영향을 미쳤고요.
특히 CO2 흡착 능에는 0.7 나노미터 미만의 내로한 마이크로포어 볼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CO2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형성한 그 흡착제는 질소에 대한 흡착 셀렉티버티도 높게 나왔고 사이클릭 스테빌리티도 비교적 훌륭한 사이클릭 스테빌리티를 얻었고 흡착, 탈착 속도도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